요즘 진짜 AI 서비스 한두 개 쓰시는 분들, 그 이상 쓰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일상으로 깊이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요즘에 특정 Z세대들을 보면요.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오히려 인간미를 찾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배워보시죠.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진짜 거의 AI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는데 오히려 수작업 콘텐츠가 더 뜬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지난 2월 초에 챗GPT 오류로 인해 가지고 잠깐 멈춘 시기가 있었는데요. 예. 그때 각종 그 대학생들 메신저 방에서 이 AI 서버가 다운돼서 너무 불편하다. 이거 과제나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AI 서비스가 우리 삶에 많이 스며들어 있는데 이게 예. 아시겠지만 모든 것들이 좀 정반합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하면 디지털 디톡스 흐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디저트 열풍이 생기고 나서 저속노화 흐름이 또 생긴다거나 뭐 이런 식인데 AI도 저는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알파고가 등장한 것도 2016년이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너무 AI가 많이 스며들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인간이 손수 제작한 이른바 휴먼 터치 트렌드가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알아서 슉슉 만들어주는 거 많지만 네. 오히려 한 땀 한 땀 정성 들인 그 그렇죠. 무언가가 더 나는 소중하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청취자 여러분들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가령 A 가수의 노래를 B 네. 가수의 목소리로 이른바 커버해서 부른다라고 하는 커버 영상인데요. 가수가 직접 가수가 직접이라기도 그 대부분을 AI가 작업을 하는 AI가 거죠. 목소리 학습해서. 목소리를 학습해서. 네. 이게 1년 전만 해도 처음 나왔을 땐 신기했는데 이제는 너무 흔해서 좀 피로도가 느껴지는 영상이거든요. 네. 근데 대신 인간이 하나하나 편집해서 만든 영상들이 좀 인기가 다시 끌고 있는데 가령 특정 배우가 출연한 작품 속의 대사를 정말 한 글자 한 글자씩 편집을 해서 특정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건데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황정민 배우의 영화 속 장면들을 편집한 밤양갱 노래 영상 같은 경우가 영상 발행 일주일 만에 200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대박 났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OTT 서비스에 공개된 스톱모션 영화인 월레스 앤 그로밋 같은 경우가 예. 다시 인간의 손길이 들어간 영상이라고 해서 하루에 이게 6초 분량밖에 못 만들거든요. 이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네. 하루 종일 찍어도 6초. 네, 네. 근데 그런 비하인드가 알려지면서 이거 요즘 시대에 꼭 봐야 된다라고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고. 그렇죠. 그 점토, 찰흙 하나하나 맞습니다. 조금씩 1mm씩 움직여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동국대 불교학과 학생이 만든 졸업작품 불교화 같은 경우는 이걸 완성하는데 10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 2,300시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예. 그때 졸업생 인터뷰가 불교 미술은 아직은 AI가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게 많은 네티즌들의 어떤 공감과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직접 그린 거니까. 그렇죠. 한 땀 한 땀. 네. 인터넷상에서 이미지로는 뭔가 생성은 할 수 있겠지만 네. 이렇게 한 땀 한 땀 직접 그리는 것까지는 아직은 안 된다. 그렇죠. 인간의 영역. 이런 걸 또 사람들은 또 젊은 세대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또 인터넷에 보면 자기소개서 막 이런 거 AI가 거의 다 써준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이용하는 사람도 정말 많고. 근데 오히려 Z세대가 이걸 거르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I가 쓴 글이 좀 이질적이고 심지어는 좀 무섭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너무 잘 써서. 맞습니다. 너무 잘 썼다기보다 뭐가 무섭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아마 SNS 하신 분들 아실 텐데 AI가 다는 댓글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부러 화제를 만들거나 이럴 때 쓰는 방식인데요. AI가 만든 컨텐츠에 AI가 댓글까지 달다 보니까 이게 10년 전에 잠깐 화제가 되었던 음모론이긴 한데 AI가 인터넷을 점령할지 모른다라는 이 죽은 인터넷 이론이 사실 다시 좀 주목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 중에 특정 단어가 어색하게 계속 반복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이런 방식도 젊은 분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글을 AI가 긁어와서 이제 학습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훗날에 보면은 AI가 저거 내가 썼던 글이구나. 그렇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AI가 아닌 그 사람이 직접 쓴 글을 찾아 나서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출판사에서 그 책 홍보를 할 때 어떤 예. 감성 문구 같은 걸 선정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한 문학동네라는 그 출판사에서 AI를 이용하지 않고 그 마케터가 일일이 그 감성을 자극하는 문장을 선정해서 SNS를 홍보를 하는데 뭐 여기까지는 좀 흔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출판사에서는 휴먼 터치 마케팅을 좀 더해서 마지막 그 감성 문구 끝에다가 이 책과 상관없이 퇴근길에
밑에 이 문장을 3번만 읽어보시면 그래도 좀 지친 마음이 위로가 될 거다라고 하는 문구를 추가를 한다라든지 혹은 이번 주도 참 수고하셨다라고 하는 문장을 금요일에 추가를 한다라든지 해서 이 사람이 사람한테 전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블로그나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나서 출처를 표기할 때 출처나라고 표기하는 문화들이 좀 있습니다. 출처 AI가 아니라 네. 내가 쓴 겁니다. 네, 당연히 내가 쓴 글이고 내가 만든 영상이면 당연히 본인이 만들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게 AI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한 거다라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출처나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글 한 네. 문장이 정말 중요한 건데 그렇습니다. 2514님이 어제 서점에 가서 이대호 쌤의 책이 있어서 5권 다 구매해서 회사분들 나눠드렸어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와 감사합니다. 네, AI는 또- 할 수 없는 일이네요. 글을 마음으로 써야 한다는 네. 거. 그리고 아까 최윤영님은 저도 월레스와 그로밋 같은 스톱모션 영상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제 사람들이 AI는 오히려 식상하고 지겹고 무섭고 네. 그래서 한 땀 한 땀 정성 들인 콘텐츠를 보고 싶어. 그 가치를 주목하고 있는 거죠. 네. 취업 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요. 맞습니다. 그 최근에 그 자기소개서인 자소서를 AI가 대신 써주는 현상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 기업들 입장에서도 AI를 필터링하는 기술도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자소서 문항 중에 자기 경험이 아니면 특히 쓸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문항이 많아지고 있는 건데 가령 하나 화학 기업 같은 경우는 개인의 삶에서 기존 관습을 깨고 혁신한 사례를 이야기하라라고 한다라거나 한 자동차 기업은 자기 강점을 스펙이나 자격증이 아니라 경험 중심으로 기술하라라고 하거나 한 바이오 제약업체 같은 경우는 도전에 실패한 사례와 그 도전이 자기 삶에 남긴 의미를 기술하라라고 쓸 정도로 모든 게 AI가 아니라 한 개인이 삶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낀 것을 가급적이면 이야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회사 입장에서는 또 그런 인재와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맞습니다. Z세대 취미 활동도 이게 좀 아날로그 방식으로 변하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그 AI를 이용해서 뭐 사주봇도 만들고 뭐 심리 위로봇도 만들고 하는 취미가 있는가 하면 예. 아예 AI를 배제한 취미를 즐기려는 Z세대 현상도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가령 태블릿이나 인공지능이 아니라 손수 다이어리를 꾸미는 과정을 한 땀 한 땀 담은 그 소위 말하는 다꾸 영상이라고 할지 아니면 모래로 손글씨를 쓰는 그런 캘리그라피 영상이랄지 인간이 아니면 어려운 작업 영상에 공감하고 환호하는 그런 트렌드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히려 더 아날로그로. 그렇죠. 음식 같은 경우에도 그 HMR이라고도 나오고 그렇죠. 또 커피를 내려주는 로봇도 나오고 맞습니다. AI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어떻게 음식도 만들어 갑니까? 그렇죠. 이게 다 기계로 만들고 밀키트도 포장해서 잘 나오는데 무슨 소용이냐라고 네. 하실 수도 있는데 일본 사례긴 하지만 한 도너츠 브랜드에서 직원들이 손으로 만들어서 이 모양이 균일하지 않은 도너츠가 재밌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제가 됐던 적이 있고요. 아, 오히려 삐뚤빼뚤. 그렇습니다. 또 음식 하나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른바 그 장인들의 어떤 레시피 과정 영상들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일본 어떤 노포 여행 영상을 찾아보시면 이런 네. 영상이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장인이 손수 만드는 걸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찾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찍고 보통은 이제 결과물만 보게 되는데 네. 그 과정을 촬영하는 거죠. 거의 공예하듯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찍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 로봇이 커피 내려주는 과정을 처음에 이제 신기해서 봤는데 그렇죠. 오히려 마음에 오래 남는 건 사람이 직접 이제는 만들어 사람이 정성 들여서 만드는 과정인 거죠. 와.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AI랑 공존을 해야만 하는 시대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인간미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야, 이거 어려운데요? 네. 뭐 제품이나 서비스 이걸 어떻게 녹여야 되는 겁니까? 그 인공지능을 활용이 불가피한 시대가 도래한 건 사실이고 그리고 네. 인공지능 활용을 그리고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훨씬 더 좀 창의적인 결과를 보완하는데 점점 이제 AI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그거만큼이나 인간만이 가진 어떤 고유한 가치를 살리는 게 중요한 시대가 또 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스포츠 의류업체 같은 경우에는 AI를 이용해서 고객 관리나 재고 관리 같은 것들을 하긴 하지만 고객과 오프라인 트레이닝 클래스 같은 거는 계속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이어트나 학습 앱 같은 것도 AI로 프로그램을 설계하지만 실제 동기부여나 고충 상담 이런 것들은 인간 상담사가 직접 해줘서 더 만족도나 성과가 높아진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화나 효율화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어떤 인간적인 것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아하. 것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것을 인간이 하면 된다라는 오, 정확합니다. 진리이기도 하네요. 네. 8118님이 AI와는 잘 소통하지 못하는 고령층은 어떻게 해야 세상을 살아갈지 은근 걱정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오히려 AI 시대가 더 쉬운 건 그냥 사람한테 하듯이 똑같이 하셔도 된다라는 거. 그게 더 쉬운 거죠. 맞습니다. 8118님도 뭐 챗GPT 같은 이제 무료 버전들도 있으니까요. 다른 뭐 무료 버전을 까셔서 와이파이 잡아서 식구랑 이야기하듯이 한번 또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